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 부두에는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중공군 3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남하하면서 유엔군과 국군은 급히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 함께 고향을 등진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이 작은 항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두는 인산이네였습니다. 아이를 업은 어머니들, 보따리를 든 노인들, 그리고 추위에 떨며 울고 있는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 모두의 눈에는 한 가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배에 탈 수 있을까? 하지만 배는 턱없이 부족했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의 포성이 멀지 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척의 화물선이 흥남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파견된 평범한 화물선이었습니다. 정원은 승무원 포함 60명, 길이 140m의 그다지 크지 않은 배였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곧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명구조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장 레너드 라루는 46세의 베테랑 선원이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도 수송선을 지휘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에 그가 마주한 상황은 그 어떤 전쟁터보다 참혹했습니다. 부두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절망에 찬 눈빛들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12월 22일 밤, 라루 선장은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본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고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모두 버려라. 우리는 사람을 태울 것이다. 승무원들은 놀랐지만 선장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적 같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위기. 1950년 11월 말,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항미원조를 명분으로 30만 대군을 압록강 너머로 투입하면서 유엔군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까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던 낙관론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전선은 급격히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진호 일대에서 미 해병 1사단과 육군 7사단은 중공군의 포위망에 갇혔습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수적으로 압도적인 중공군과 맞서 싸우며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후퇴했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동상으로 쓰러지는 병사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군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공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을 들은 함경도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눈 덮인 산길을 넘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며 흥남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노인은 업고 있던 손자를 눈밭에 묻어야 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아이가 숨을 거두었지만 멈춰 설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중공군이 추격해오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모두 죽을 판이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젖먹이 아기를 품에 안고 걸었지만 자신의 체온만으로는 아기를 따뜻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옆에서 걷던 젊은 군인이 자신의 군복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싸주었습니다. 12월 중순, 흥남 부두에는 매일 수만 명씩 피난민들이 도착했습니다. 부두는 이미 포화 상태였지만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배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었습니다. 미군은 급히 천막을 치고 식량을 배급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 10군단 사령부는 긴급 철수 작전을 결정했습니다. 알몬드 소장은 군인과 장비를 최우선으로 철수시킨다고 명령했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두에 몰린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피난민들을 두고 떠난다면 그들은 중공군에게 학살당하거나 강제 징집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 해군은 가용한 모든 선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LST 상륙함, 구축함, 수송선, 그리고 민간 화물선까지 총동원되었습니다. 1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철수 작전이 시작되었고 매일 수천 명씩 배에 태워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배는 턱없이 부족했고 피난민들은 오히려 늘어만 갔습니다. 부두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배가 접안할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로를 밀치고 올라타려 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기를 먼저 배에 탄 사람에게 던져 올린 뒤 자신은 배에 타지 못했습니다. 어떤 노인은 나는 늙었으니 젊은이들을 태워라며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가장 추악한 모습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공군은 흥남을 향해 빠르게 진격하고 있었고 이미 시내 외곽에서는 산발적인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아이들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22일 밤 한 젊은 어머니가 3살배기 아들을 안고 부두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쟁 초기에 인민군에게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었고 시부모님은 피난 도중 낙오되어 헤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라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척의 배가 부두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2부 결단. 12월 22일 오후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흥남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본래 임무는 탄약과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것이었지만 선장 레너드 라루가 부두에서 목격한 광경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중에는 어린아이와 노인, 임산부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라루 선장은 갑판에 서서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전장을 경험했던 그였지만 이런 참상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 어머니가 아기를 꼭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라루 선장은 승무원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35명의 선원들이 모였고 선장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배에 실려있는 모든 화물을 바다에 버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태울 것이다. 이것은 명령 위반이고 나는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는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말해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등 항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장님, 우리 모두 함께하겠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젊은 선원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에 어린 동생들이 있었고 부두의 아이들을 보며 그들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승무원들은 배에 실려있던 모든 화물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탄약 상자, 식량, 군수물자, 차량 부품까지 모든 것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수백만 달러 가치의 물자였지만 선장과 승무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된 작업 끝에 배는 텅 비었고 사람을 태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12월 23일 아침 승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헌병들이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절박한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라루 선장은 한 명이라도 더 태워라고 명령했고 승무원들은 갑판, 선실, 화물칸, 심지어 복도까지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정원 60명의 배에 사람들이 끝없이 올라탔습니다. 100명, 500명, 1000명. 숫자는 계속 늘어갔습니다. 갑판에는 서 있을 자리도 없었고 선실 안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붐볐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올라왔고 선원들은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5,000명, 8,000명, 1만 명. 1등 항해사가 라루 선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선장님, 이미 1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선장은 부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수천 명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태워라.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태울 것이다. 결국 마지막 한 사람까지 태웠을 때 총 인원은 1만 4천 명이었습니다. 배는 흘수선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파도가 높으면 바닷물이 갑판으로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1등 항해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선장을 바라보았지만 라루 선장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도착할 것이다. 신이 함께 하신다. 12월 23일 오후 늦게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출항했습니다. 부두에 남은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배를 배웅했고 배에 탄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는 천천히, 매우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태웠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목적지는 거제도였습니다. 직선 거리로 약 450km, 평소 같으면 하루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지금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상태로는 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12월의 동해는 거칠었고 파도가 높았습니다. 배는 심하게 흔들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첫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추위와 공포, 그리고 멀미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했고 식량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식량을 나눠주었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한 승무원은 자신의 담요를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아기는 출항 후 12시간 만에 태어났고 선원들이 황급히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의료 장비도 약품도 없었지만 기적적으로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이것을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3부 기적. 항해 이틀째,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 5명의 아기가 배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루 선장은 모든 아기들에게 김치김치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한국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한 아기의 어머니는 아들 이름을 빅토리라고 지었습니다. 항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특히 파도가 거셌습니다. 배는 심하게 흔들렸고 사람들은 서로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는 불교 연부를 외웠고 어떤 이는 기독교 찬송을 불렀으며 어떤 이는 조상님께 빌었습니다. 종교는 달랐지만 모두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소서. 조타실에서 라루 선장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다를 주시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1등 항해사가 선장님 좀 쉬시죠라고 권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만 4천 명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네. 어떻게 잠을 자겠나? 배 안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어머니들은 다른 집 아이들도 함께 돌보았습니다. 한 청년은 자신의 옷을 벗어 떨고 있는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젊으니까 괜찮습니다. 어르신께서 입으세요.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식량을 모두 나눠주었고 자신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한 젊은 선원은 자신의 초콜릿을 모두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선원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초콜릿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한 순간이었습니다. 12월 25일 아침 크리스마스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저 멀리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제도였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육지를 보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오전 10시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습니다. 3일간의 항해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탑승 인원 1만 4천 명 중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5명의 생명이 더 늘어나 14,005명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하지만 안도의 표정으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땅에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라루 선장 앞에 왔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라루 선장은 하선구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14,000번의 악수를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노인이 선장의 손을 꼭 잡고 한국말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통역이 전했습니다. 은인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라루 선장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내가 받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14,000명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아니, 그들이 내게 준 선물이다. 그들은 내게 인간의 존엄과 희망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 크리스마스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만이 아니었습니다. 흥남철수 작전 기간 동안 총 193척의 배가 투입되었고 군인 약 10만 5천 명, 피난민 약 9만 8천 명, 그리고 차량 1만 7천 대가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기록은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한 척의 배로 구한 최다 인명, 이 기록은 나중에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사부 그 후의 이야기. 12월 24일 오후 마지막 배가 흥남을 떠난 후 미군은 흥남 부두를 폭파했습니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부두와 남겨진 군수물자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중공군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폭발음은 멀리 바다까지 들렸고 마지막 배에 탄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거제도와 부산에 도착한 피난민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천막에서 살았고 먹을 것도 부족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부두에서 일했고 여자들은 바느질을 하거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천막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온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가가 되었고 어떤 이는 교수가 되었으며 어떤 이는 의사, 변호사,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배 안에서 태어난 5명의 아기들도 건강하게 자라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부모로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1960년대 라루 선장은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가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메러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온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선장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선장님, 저 기억하세요? 저는 배 안에서 태어난 아이 중 하나예요. 제 이름은 빅토리입니다. 물 흘리는 사람들라로 선장은 그녀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그 아기였군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연회가 열렸고 사람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선장님 담요를 덮고 잤어요 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제 아버지가 선장님께 감사하라고 평생 말씀하셨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기록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 척의 배로 구조한 최다 인명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고 미국 해사박물관에는 그날의 기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라루 선장은 여러 훈장을 받았지만 그는 늘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그 추운 바다를 견디며 살아남은 14,000명의 사람들입니다. 2001년 라루 선장은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부고 소식을 들은 한국의 생존자들과 후손들은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손자들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메러디스 빅토리오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매년 12월 25일에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당시 탑승했던 생존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날의 기적을, 그날의 은인들을,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난 기적은 단순히 1만 4천 명을 구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지, 얼마나 용기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과 35명의 승무원, 그리고 서로를 도운 1만 4천 명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 영웅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그날 배 안에서 태어난 빅토리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할머니는 바다 위에서 태어났단다. 크리스마스 날 기적의 배 위에서.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를 이어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흥남철수 작전. 그것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피어난 인류의 꽃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